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굴 있는 영상만 보시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데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대한전선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소식이 터졌습니다. 케이블 전선망 자재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미국 누적 수주 5200억 사상 최대입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전력망 자재 수주에 성공했다. 대한전선은 미국 판매범인 TUSA가 미국 동부에서 1900억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신규 수주를 올렸고 지금 사실 노후 전력망,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전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이게 사실 이제 기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당히 저는 큰 이슈거리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했는데 말씀드릴 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북미의 최근에 3개년 매출 비중을 보면 8.9%로 적을 수도 있지만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 트럼프 시대가 되면은 석유가스, 전기장비, 조선 그리고 이제 전력망 그런 쪽이 이제 앞으로 우수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미국 직접 투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제가 하는 게 뭐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사면은 마이너스 30%가 물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감할 부분이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에요.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 매달 똑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크게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 안전하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7월 8일에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죠?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여기서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을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7월 8일 그리고 6월 14일은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왜 삼성전자와 HD 현대중공업을 얘기했었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높은 게 있었는데 그 실적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79,000원 라인이 지지가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때 사러 가고 한번 9만원 근처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또한 제가 매수하려고 한 시점이 15만원 라인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벌써 한 20%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라인에서 왜 매수를 도와드렸냐? 신고가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은 16만원이 신고가였는데 제가 15만원 라인에 매수하라고 한 거는 신고가가 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죠? 가장 크게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입니다. 지난 한 달간.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죠? 시장은 완전 속된 표현으로 떡락했습니다.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급락장에 만약에 소형주로 단타를 쳤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이 났겠죠. 막 급등주 단타. 그러니까 급등주 단타는 선생님들이 급등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급등주 단타는 제가 이제 10월 26일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 제주반도체 말씀드렸던 게 제가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면서 다소 미안하긴 한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대한전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는 아닌데 대한전선도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시장이 뭐예요? 4월 5월 보죠. 4월 5일 어때요? 시장이? 자, 4월 5월 어때요? 급락도 나오고 상승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때 그쵸?
4월 19일부터는 상승장입니다. 그럼 4월 19일부터 이 대한전선 주가를 보죠. 그죠? 이때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주식을 시장이 하락하고 이때 이 주식을 사는 게 맞나? 그죠? 이 주식을 사는 게 맞나? 아니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4월의 주도주가 뭐였을까요? 4월에 뭐 엄청 급등했던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맞나? 뭐 보면은 예를 들어 당시에 이제 유리기판 쪽이 유명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유리기판도 3월 달에 사야 되는 거지 4월 달에 사면 그죠? 엄청 크게 물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때는 대한전선을 사야 되는 거죠. 4월 달에는. 이게 지나고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5월 초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전선 좋지만 LS도 사십시오.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LS 그쵸? 제가 피로티스는 3월 초에 사라고 했습니다. 피로티스는 3월 달 이 캔들 보고 이런 캔들에서 이 밑꼬리의 이 저점이 여기가 14,600원이잖아요. 저점 14,600원 부분에서 사면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유리기판이라는 게 유기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러면 당연히 피로티스는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 얘기를 피로티스를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공유를 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피로티스를 3월달에 그 사라고 할 때 이게 스몰캡인데 3월달에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올라갈 구간이 있고 시장이 좋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좋아요. 근데 시장이 급락장에서 스몰캡 사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 맞습니다. 스몰캡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전선이 변동성이 커도 전 대한전선 중장기로 좋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전선이 적자회 사면요. 전 대한전선 사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한전선이 적자입니까? 아니죠. 이게 올해 만약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때 350억 이상 실적이 나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막 크게 나옵니다. 근데 300억만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300억 나오면 만약에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 그러면 쇼크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요. 그냥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이 주식이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13,000원 이하로 쭉 내려. 그러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또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대한전선은 뭐예요? LS와의 경찰 조사, 압수수색 그런 리스크, 법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 주식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미국은 지중 전력만 50% 이상 교체 수기인 40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한전선, LS 같은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발전으로 전력 사용량이 반도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야 이게 세금 때문에 결국엔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하이투자증권이라든지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교육시켜 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PBR 지수를 선행 PBR하고 후행 PBR 보면은 후행 PBR 같은 경우는 0.98%, 이건 이제 BPS 기준이죠. 1배를 하회하면은 이게 반등하는데 PBR 기준으로는 2620에서 2680 전후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고 또 이 다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PER 기준으로는 9.2배 수준이 선행 PER 9.2배가 2700인데 그러면 2700이 하회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급락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의 회원분들은요 지금 손실 났다고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KB금융 수익 났지, HD 현대중공업 수익 났지, 삼성전자 수익 났지.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회원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시장 급락하기 전에 안 샀다면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매번 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딱 보시면은 지금도 시장이 바뀌면은 기존의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트럼프 피해 기술주보다 방산, 조선, 건설,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방산 중에서도 LNG 관련주 중에 사면은 한번 굉장히 큰 수익이 날 만한 기업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이게 이제 신영증권 리포트였는데 17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34%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4% 증가만한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LNG 관련 기업인데 이런 거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이거는 혹시라도 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집을 같이 해서 하면 좀 큰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겠다. 이래서 한번 돈 내고 한번 같이 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 내고 어디 가입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추억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왜냐면은 제가 2017년 11월부터 이 일을 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유명세도 없고, 그렇죠? 듣보잡이잖아요. 제가 뭐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뭐 저기 어디 명문대학교 뭐 대학원 나와놓고는 명문대학교 출신이다. 저 지잡대 출신입니다. 저 뭐 없습니다. 쥐뿔을 가진 거. 저 강남권에 사는 건 사실이에요. 강남권 살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집에 살아요. 뭐 새들어 살지는 않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거짓말. 그렇죠? 그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뭐냐? 지금 회원들이 손실 났다고 막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없어요. 저는 제가 저 지잡대 나왔고, 솔직히 내가 인문계는 나왔어요. 우리 학교가 서울대에 가장 많이 보낸 학교였는데, 그 지방에서.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친구들이 잘한 거지. 나는 공부를 못해서 지잡대 나왔고, 뭐 그래요. 뭐 저 영어도 어설프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3월달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LS 일렉트릭 사라고 했습니다. 2월달, 3월달 이때 여기서 이 그림 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LCD 현대일렉이 미국 익스포저가 컸기 때문에 이게 대장주였지, LS 일렉트릭을 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LS 일렉트릭 사라고 했냐면 이것도 이제 점점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는 9만원 10만원까지 가고 끝나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만큼. 근데 이런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주도주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이제 스토리가 합쳐져서 내러티브로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강남선비 이야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울에서 컴퓨터 학원, 한문 학원 다니던 거 참 안타깝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지방에 내려가서 조금 많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집이 화목해가지고, 사실 되게 화목합니다. 우리 집이.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참 괜찮았어. 근데 그래도 좀 부자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화목하지만 부자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에도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 LS 일렉트릭도 미국 익스포저가 작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이때 사면 당연히 손실하는 거고, 이때 사면 수익 나는데 나는 이때 사라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때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때 사라고 했는데 이때 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때 사라고 했어. 이때 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때 사라고 했다고 내가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사건 중소형주를 사건 많이 먹여주는 거, 시장 대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사야 되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최대한 덜 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나는 많이 먹을 것만 상상해. 그러다가 손실이 크게 나는 겁니다. 가령 LG노텍도 제가 사러 간 시점이 AI 폰 하면은 선생님들이 AI 뭐 갤럭시 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제 2억 명인가요? 이게 살짝 흔들리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억 단위 넘죠. 아이폰 유저가. 근데 아이폰 유저들은 쉽게 못 바꿉니다. 갤럭시로 못 바꿉니다. 갤럭시 죄송합니다만 아이폰 유저 못 바꿔요. 근데 아이폰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아이폰에, 그렇죠? 매출 비중이 80%에 해당되는 LG노텍, 그리고 BH. 이걸 제가 5월달에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2월, 3월, 4월에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5월달에 사고. 근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좋게 했습니다. 제가 사라고 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여기 25만원 부근, 23만원 부근이에요. 근데 내가 사라고 한 시점에서 30만원 목표가 찍었습니다. 30만원에서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30만원, 그렇죠?
그죠? 근데 현대차는 좀 안타깝게 이게 목표가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한 시점에까지 지금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익을 성공시켰죠. 여기서 수익 성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공부를. 근데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트럼프 내러티브가 하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도 괜찮아. IT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향후 2, 3개월간 안 좋을, 만약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 이제 공화당 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되면 당연히 IT가 올라가는 거고, 공화당이 되면 당연히 IT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술주가 여태까지 피크 쳤으니까. 근데 기술주가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2001년 밀레니얼 초반에 그런 IT 버블하고 똑같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면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IT 이런 기술주들도 반등을 할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지금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지금 여기서 막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은 AI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금 트럼프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모멘텀에 있는 주식들의 분위기가 훨씬 낫죠. 훨씬 나요. 그렇죠? 트럼프 모멘텀으로 지금 가장 크게 요즘에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은 뭐예요? 등락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내러티브가 중요한데, 내러티브 속에서도 이렇게 급등하지만 실적이 없는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가지고 편하게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에서 노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놀면서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초보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든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제약 헬스케어가 그나마 상승했다. 전일에 미국과 테슬라, 알파벳 급락을 했고, 매그니피스트 7은 AI와 연관된 7개의 기업인데, 제가 매그니피스트 7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뭐라고 했죠? 올해 내내 노보노디스크하고 뭐예요? 일라일리,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이오가 산다. 바이오가 사면은 미국의 익스포저가 큰 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줄 짝! 아침 7시 반, 7시 50분 딱! 장 9시 시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예요? 그죠? 이런 지점 딱 그어놓고, 26만원, 여기서 보시면 86만원, 86만 5천원이네. 86만원 부근에서 딱 사면 바로 수익 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향후의 전망이 좋은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에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44%나 상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대형주지만 대형주도 먹을 구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 내려야 됩니다. 지금은 급락장입니다. 소형주로 먹을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저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지금 저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질끈 갖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수익률은 달라질 것입니다. 수익률은 결국에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같은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주도주가 무엇일 것이냐, 이런 걸 리포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또한 우주 비행사 출신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어떤 그룹주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두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이 이런 시점에서 두산을 샀어요, 또는 이런 시점에 샀어요, 그럼 대박 났겠죠. 그러니까 두산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지주사를 이런 시점에 사면 되죠. 그죠? 지주사 주식이 뭐 무조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다 헛소리죠. 사실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 호스콜딩스도 이때 사면 수익인데, 호스콜딩스도 뭐예요? 이때는 그냥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제주바동차 11월에 사라고 해서 이거 대박 났는데 포스콜딩스는 하나도 못 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오셔서 제주반도체 샀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죠. 근데 11월이 만약에 급락장이었으면, 11월이 급락장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이. 그렇죠? 2023년 11월이 급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에요. 급등장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제주반도체 좋은데 만약에 급락장이었으면 그러면 제가 제주반도체 사라고 하지 않죠. 지금은 뭐예요? 급락을 하고 이제 급반등으로 바뀌는데, 급반등으로 바뀌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내러티브가 가장 크게 형성되는 게 과연 뭐냐?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찾아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NG 쪽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시켜드릴 거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한전선은요,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매그니피스트 세븐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대한전선도 다음 주 산일전기 상장을 앞두고는 좋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LS도 보면 원래 제가 사라고 했던 위치가 10만원 아래, 그리고 12만원 이 라인에서 제가 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라고 한 위치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저점을 찍었다. 가입하실 분을 빨리 할수록 수익을 좀 크게 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 오르고 나면은 여러분들 먹을 게 별로 이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릴게요. 39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 나셨고요. 현대중공업 16만원, HD 현대중공업은 15만원부터 매수하라고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HD 현대중공업 19만원, 마녀공장 95,000원, 현대로템,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손실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무난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KB금융 360만원, 삼성전기 98만원, KB금융은 2, 3일 전에 매수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수익으로 시작됐죠. 현대로템, 한국콜마, HD 현대중공업 78만원, 한국콜마 28만 5천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28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390만원, 한국콜마 36만원, 한국콜마 220만원. 많은 분들이 한국콜마로 수익을 거두셨네요.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자, 오늘 수익 인증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한국콜마로 많은 분들 성과 나셨네요. 300만원 버셨고 48만원, 62만원, 또 KB금융,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습니다. 18만원, 대원제약 22만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성광밴드, KB금융 이렇게 1000만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꾸준한 성과를 얻어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익 많은 분들이 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수익 인증을 올려요. 잠만철이라 계속 기분도 좀 꿀꿀하고 한데 일하기도 싫고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다들 동감하시죠? 오늘은 일찍 주식장을 마무리했네요. 강성 선배님 코치해 주신 대로 주식장의 하락세라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수익 종목은 따로 냈습니다.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 정도면 금액이면 정말 큰, 저는 만족합니다. 과유불급이란 옛말도 있듯이 욕심부리면 꼭 탈이 나는 경험을 많이 익혔어요. 미리 정보 주신 종목으로 살짝 단타를 해서 수익을 좀 모았습니다. 일하면서 주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집중 종목만 추천해 주시고 주식장 끝난 후 빅데이터에서 알려주시는 내일 예습은 전 큰 공부가 됩니다. 다들 한번 꼭 잘 들어보세요. 2번은 경청해야 선비님 뜻을 조금 알 수 있고 수익으로 연결되니까요. 오늘도 수익 주셔서 감사하고 현금도 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좋은 종목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비님 늘 고맙고요. 건강하세요.